9호 도움 손흥민 또 일냈다. 설마 또 최초 기록? 드로그바도 넘본다. 한국 축구 에이스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또 한 번 이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을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 손흥민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와 경기에서 후반 7분 미키 판더펜의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의 3에서 1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다. 손흥민은 이로써 올 시즌 리그 누적 공격 포인트를 15골 9도움으로 늘렸다. 손흥민은 남은 7경기에서 1도움만 더 올리면 통산 세 번째로 10골 -10도움을 달성할 수 있다. 손흥민은 2019에서 2020 시즌 11골 10도움을 기록.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서 10골 -10도움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9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현재 도움 1위 10개를 한 개 차로 추격하게 된 셈인데 남은 7경기 동안 도움을 몇 개 이상 추가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도움왕도 노릴만하다. 한 시즌에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특급 공격수들도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다. 올 시즌 EPL에서는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가 10골 10도움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10골 -10도움을 돌파했다. EPL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흥민처럼 두 차례나 10골 -10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흔치 않다. 데니스 베르캄프 1997-1998, 1998-1999, 티에리 앙리 2002-2003, 2004-2005 이상 아스널, 크리스 서턴 1993-1994 노리치 시티, 1994-1995 블랙번 등 당대 최고의 스타 선수들만이 손흥민과 같은 고지에 오른 바 있다. 나아가 10골 -10도움을 세 차례 기록한 선수는 무함마드 살라흐, 리버풀, 와 디디에 드로그바, 첼시. 4차례 기록한 선수는 에리크 칸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 프랭크 램퍼드, 첼시. 5차례 기록한 선수는 웨인 루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분이다. 손흥민이 1도움만 더 올리면 드로그바, 살라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16호 골도 올릴 뻔했지만 골대 불운을 마주해야 했다. 40분 브레넨 존슨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날린 왼발 슈팅이 골키퍼 손에 스친 뒤 오른쪽 골대를 막아 나온 것이다. 하지만 활발하게 전방을 휘저은 손흥민은 팬투표로 뽑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수 있었다. 손흥민은 13일 오후 8시 30분 뉴캐슬과의 33라운드에서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 달성에 도전한다. 2. 케인도 해본 적 없다. 손흥민 앞에 놓인 역사적인 레코드. PL 역사상 단 5명만 달성한 기록 도전. 손흥민이 역사적인 기록을 눈앞에 뒀다. 토트넘 호스퍼는 8일 오전 2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3에서 1로 제압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18승 6무 7패, 승점 60로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4위에 도약했다. 토트넘이 먼저 리드를 잡았다. 전반 15분 중원에서 풀어나온 뒤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됐다. 손흥민은 곧바로 좌측 공간으로 공을 찔러 넣었고 이를 잡은 티모 베르너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무릴로가 이를 걷어내기 위해 발을 뻗었지만 자신의 골대로 공을 넣어 자책골로 기록됐다. 노팅엄이 스코어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 27분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안토니 엘랑카가 니코 윌리엄스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측면을 허물었다. 이후 내준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크리스 우드가 반대쪽 포스트로 차 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양팀은 전반을 1에서 1로 마무리하며 후반에 돌입했다. 후반의 우승팀은 토트넘이다. 후반 7분 코너킥 공격 과정에서 공을 짧게 연결했다.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브레넌 존슨을 거친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됐다.
손흥민은 아크 정면에서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둬 옆으로 패스를 보냈다. 이를 잡은 니키 판 더 펜이 강력한 대포알 슈팅을 쏘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후반 13분 좌측면에서 메디슨이 올려준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헤더로 공을 돌려놨다. 이를 쇄도하던 포로가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점수 차이를 벌렸다. 결국 토트넘은 3에서 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됐다. 이날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 골대 1회, 볼터치 44회, 패스 성공률 82%, 키패스 2회, 도움 1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7.3점을 기록하며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흥민은 이날 1도움을 추가하게 되면서 올 시즌 PL 기준 15골 9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쌓게 됐다. 10골 10도움 고지에 임박했다. 1도움만 더 추가한다면 10에서 10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손흥민은 2019에서 20시즌 11골 11도움, 2020에서 21시즌 17골 10도움, 각각 10골 10도움 고지를 넘어선 바 있다. 한 시즌에 10골 10도움을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8경기로 구성된 리그 경기에서 20개의 득점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완벽해야 달성 가능한 기록이다. 올 시즌 PL에서는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만이 10골 10도움 고지를 넘어섰다. 와킨스는 18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PL 역사에서 단일 시즌 10에서 10을 기록한 선수는 지금까지 단 44명 뿐이다. PL 역사상 3차례 이상 10에서 10을 기록한 선수는 웨인 루니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모하메드 살라 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 3회 밖에 없다. 손흥민이 올 시즌 2도움만 더 추가한다면 드로그바와 동률을 이루게 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 랭킹 1위 엘링 홀란과의 골 격차가 단 4골 차이다. 남은 7경기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수치다. 또한 도움 1위에 랭크된 와킨스, 키어런 트리피어, 파스칼 그로스와는 1도움 차이뿐이다. PL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한 선수는 단 6명뿐이다. 앤디 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티에리 앙리, 드로그바, 살라, 그리고 해리 케인이 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올 시즌 손흥민이 해당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리버풀 우승 희망 꺾었다. 오른쪽 화살표 메뉴 첫 슈팅이 45m 초장 꺾골, EPL 개인 통산 50호 달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메뉴가 리버풀을 상대로 2차례 원더골을 터뜨리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맨유는 7일, 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2에서 2로 비겼다. 리버풀은 맨유전 무승부로 21승 8무 2패, 승점 71점을 기록해 아스날, 승점 71점의 골득실에서 뒤지며 리그 선두 탈환에 실패했다. 맨유는 리버풀을 상대로 회이룬이 공격수로 나섰고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가 공격을 이끌었다. 이누와 카세미로는 중원을 구성했고 오한 비사카, 맥과이어, 캄보알라, 달롯은 수비를 맡았다. 골문은 오나나가 지켰다. 리버풀은 누니에스가 공격수로 출전했고 디아스와 살라가 측면 공격을 이끌었다. 소보슬러이, 엔도, 맥알리스터는 허리진을 구축했고 로버트슨, 판 다이크, 콴사, 브래들리가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켈러어가 출전했다. 양팀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은 전반 23분 디아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디아스는 누니에스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맨유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을 뒤지며 마친 맨유는 후반 5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리버풀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터뜨렸다. 리버풀 수비수 콴사가 리버풀 진영에서 횡패스를 시도했고 센터서클에 위치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앞으로 볼이 연결됐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골키퍼 켈러어가 골문을 비운 것을 보고 곧바로 오른발 로빙 슈팅을 때렸고 켈러어의 키를 넘어선 슈팅은 리버풀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맨유는 후반 22분 마이누의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마이누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은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다. 반격에 나선 리버풀은 후반 39분 살라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렸고 양팀의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다. 맨유와 리버풀의 맞대결에서 맨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초장거리 골이 주목받았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센터서클에서 놀라운 득점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우승 도전이 무너지길 바랐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탈환할 기회를 놓쳤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콴사의 형편없는 패스를 50야드, 약 45m, 바깥에서 눈부신 득점으로 연결했다. 맨유는 리버풀전 무승부로 첼시전 패배 이후 연패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오랜 라이벌의 우승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리버풀전 초장거리 골을 통해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느슨한 패스를 향해 달려갔을 때 센터서클 안에 있었지만 기회를 포착했고 슈팅이 골키퍼 켈러어를 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50번째 득점을 달성한 12번째 선수가 됐다. 미드필더로는 베컨 등에 이어 4번째 선수라고 조명했다. 리버풀과 대결한 맨유는 골 점유율에서 38대 62로 크게 밀렸다. 리버풀은 맨유를 상대로 28개의 슈팅을 때리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맨유에게 2번의 원더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영국 리버풀 에코는 맨유전 골키퍼로 나선 리버풀 골키퍼 켈러어에 대해 맨유가 성공한 2골 모두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다고 언급했다. 리버풀에게 슈팅을 28차례 허용한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최다 슈팅 허용 기록을 작성했다. 맨유는 올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치른 2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무려 62개의 슈팅을 허용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특정 클럽이 한 시즌 동안 한 클럽을 상대로 허용한 최대 슈팅 숫자 기록 타이를 작성했다. 맨유는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후반전 초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 실수와 함께 시도한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경기를 마친 후 우리는 경기에서 이겨야 했다. 우리는 스스로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실수를 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 해냈다. 맨유는 함성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골을 넣었고 멋진 골이었다. 는 뜻을 나타냈다.